원장님, 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지 않아서 전시 근로역으로 처분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2022년에 35%에서 24년에는 44%가 됐습니다.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요는 어떤가를 봤습니다. 사실은 기관에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관의 수요가 22년에는 13,298개였는데 24년에는 9,945개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25%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배정 신청이 다시 말해서 기관의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회보호 요원의 인건비가 좀 보수도 급격히 상승을 했고 지방 이양 기금에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방 이양 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자체의 네. 재정 부담이 가다 네. 바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점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는가를 봤더니 사실은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 부분이 대다수이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40%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2024년에 보니까 50%에 육박하고,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이렇게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이양 전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2022년에 결정이 됐고 점차적으로 이양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27년에는 모두 다 이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인건비 부담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이거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네. 2022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함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면 사실 요즘 지자체 재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우리가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이양 전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저희가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국비로 네.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까? 아직 안 안 됐어요. 됐죠. 네. 예, 국비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자체가 감당을 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방법이 전환은 안 된 채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8만 6천 명의 사회복무 요원 대상자들이 장기 대기 사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지방 이양 사업하고 관련이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우에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무 요원 대상자 중에서 실제 소집된 인원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인건비 이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기관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기관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런 장기 대기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병역 면제 처분도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근데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신청을 할 수 있죠. 네, 학생들이 제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들이 이 사회복무 요원이 되면은 일단 기다립니다. 그래서 언제 갈 수 있을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야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학생들이요, 인생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역병이 이제 18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무 요원이 되면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군입대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거는 남학생들, 젊은 20대의 남성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부 저희 학생들은 상근 예비역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빨리 갔다 오고, 그리고 내 인생 계획대로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선택하기 쉽지 않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상근 예비역으로 이렇게 내가 복무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네, 상근 예비역으로 네. 신청하려면 일단 현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급이 돼서 네. 현역으로 입학하게 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4급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탈락하게 되면은 현역병, 상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탈락하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3급 현역병으로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법적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남성은 지금 4급이야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신청했다라고 해서 너는 지금부터 3급이야. 현역을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 계획에 따라서 나는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것마저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좀 전형적인 과잉 행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권 침해가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 보고에 보면은 사회복무위원회 상근 예비역 복무 신청 제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활성화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지금 병역 자원이 매우 부족하게 되니 이제 현역병이 특히 이제 부족하게 되죠. 자, 병역 자원이 부족하게 되니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신청한 사람을 그러면은 빨리 현역병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땜질 처방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병무청은 굉장히 우리 20대 청년 남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그 판정 몇 급으로 이제 가는지 이런 판정하는 수행 기관뿐만이 아니라 병무청의 업무가 매우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위원님, 사회복무위원회 상근 예비 복무제도는 병역 이행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근 예비역 미선발 시에는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성하는 방안을 국방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백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